네, 선거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는 뜨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후보 등록 마감이 됐고요.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을 하는데요. 이에 맞춰서 각 정당도 선거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이 중간 판세 점검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엊그제 더불어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연결해서 민주당에서 분석하고 있는 판세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이 분석하는 판세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의 성동규 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네. 그 미래통합당도 지금 지역구에서만 130석 이렇게 목표로 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어저께 저희 당 선대본부장인 이진복 의원님께서 네. 지역구는 약 132석, 이제 수도권에서는 50석 정도 얻을 거다라는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하셨습니다만은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네. 이제 더 본질적인 문제는 예. 저희 여의도 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제기가 됐던 정권 심판론이 희석된 게 아니냐라고는 이제 일각의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저희가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해본 지역 단위로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예. 사실 이번 4.15 총선은 어떻게 보면 무늬만 이렇게 코로나 총선이지 실질적인 속알맹이는 정권 심판 선거라고 이렇게 유권자들이 많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이제 먹고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사실 이번 총선에서는 이 이슈가 좀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만 매년 보면 이 총선 같은 경우는 정권의 이제 중간 심판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번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4년 차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아마도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공도 생각하고 과도 생각해서 이 현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의미가 강하게 이제 띈다고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지금 그 원장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닥 민심하고 여론조사에 잡히는 민심하고 좀 그 격차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네. 여론조사 결과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특히나 이번 선거를 앞두고 그 여론조사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최근에 약간 그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그 언론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언론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당장 오늘 그 보수적인 성격을 띠는 신문사에서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국제 기준으로 봐서 3%밖에 되지 않는다. 네. 이것은 이제 여심이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분석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조선일보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전에 그 한겨레의 이제 보도를 보면 네. 이것을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여론조사 이제 메타 분석 기사를 이렇게 쭉 봤는데 과연 한 20% 이상이 넘는 무당층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무당층을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빼버리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괜히 많이 이제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원장님 잠깐만요. 네. 그래 바로 그 점은 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네.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그럼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 여론조사와 현재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는 몇 가지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물론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객관화된 그 표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다수의 언론사들은 표본이 대개 한 500명 정도가 됩니다. 지역구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00명 이상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여론조사는 누구나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듯이 주로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100% 모바일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 주로 50대 이상의 장년층을 여론조사를 끌어들이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20% 정도는 유선 전화를 통해서 그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 한 132곳에서 승리하는 걸로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정확하게 132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지난 20대 선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역구에서 105석을 얻었는데요. 네,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표를 얻는 걸로 이렇게 잠정 집계가 되고 그럼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엊그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에 이분도 네네. 130석을 주장을 했고 네네. 미래통합당도 그냥 뚝 잘라 130석이라고 치면 도합 네. 260석인데 지역구는 253곳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두 당이 겹치는 데서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이긴다고 계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는데 네네. 이게 한 몇 곳이라고 보니까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어차피 그 영남 쪽과 호남 쪽은 네. 특히 이번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대충 유권자들이 투표할 걸 당을 지금 결심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제 승부처는 수도권과 PK 쪽이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부산 경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지난번 부산 경남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선전을 한 그런 지역이고요. 네네. 예. 근데 민주당도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재의 그 표면 우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국민적 여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내느냐. 예.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보다도 이런 그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됐고요. 원장님 그러면 이거저거 다 빼고 뚝 잘라서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가져갈 의석이 한 몇 석이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40석입니다. 부울경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20대 때 저희 당에서 24석을 가져왔습니다. 네. 예. 그러나 현재 부산을 포함한 이 경남 지역의 여론 그 분위기로 봐서는 한 6석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약 30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석으로 예상을 한다. 제가 왜 그럼 민주당이 가져갈 의석을 그러니까 여쭤봤냐면 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부산의 조경태 의원하고 김명춘 의원 두 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두 분의 셈법이 다른 게 부산에서만 민주당의 김명춘 의원은 뭐 그 10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길래 한번 질문을 드려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민주당 쪽에서도 나름대로 부산의 뭐 여론 분위기가 이제 좋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이번 부산의 그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저희 미래통합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떼서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산 경남 지역의 압도적인 어떤 다수는 그 미래통합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초점을 맞춰야 아마 이해가 쉬워서 그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이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만 민주당이 5석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5석을 방어하는 것도 힘들 거다.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리라면? 현재로서는 이제 그 부산에서 이제 일부 그 후보자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가 많고요. 네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봐서는 우리 당 성향의 후보 중에서 한 12분 정도가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보수 통합을 통한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가 곧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에 민주당이 이제 5석 가져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 거기서 3석은 뺏어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난 선거보다 4년 전보다 최소한 5석은 더 얻을 거다 이렇게 지금 자체 5석에서 6석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역시 이제 성적이 별로 안 좋았었고요. 네네. 지금 현재 수도권이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인데 121석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저희들이 지난 20대 때 35석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석에서 많게는 한 15석 정도를 이제 더 가져와서 50석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가져오는 지역이 서울입니까 아니면 인천 경기 지역입니까 주로?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지난 20대 때는
저희 당이 강하다고 하는 강남 3구에서조차도 네, 민주당이 이제 이겼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앞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슈가 유권자들한테 다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남 3구는 거의 완승을 거둔다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기타 뭐 송파라든지 뭐 영등포 갑이라든지 양천이라든지 또 강동구도 그렇고요. 많은 지역에서 지금 우리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에서 최소한 5석에서 6석 이상 더 이제 추가가 되리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또 경기도 역시도 여러 지역에서 지금 우리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요. 미래한국당 있지 않습니까? 비례정당. 지금 그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당 지지율이 한 20% 초중반을 기록을 하고 있던데 지금 미래한국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몇 석 정도로 계산하고 계세요? 사실 전체 이제 그 정당 지지도와 그러니까 저희 당 지지도와 이제 미래한국당 지지도가 이제 거의 같이 지금 맞물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마도 저는 우리 당 지지도를 보거나 아니면은 현재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꼼수로 만든 이제 2개의 위성 정당에 대한 그런 정당성을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예측되는 것보다도 미래한국당이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교섭 단체를 형성할 수 있는 20석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개선법 때문에 정당 득표율이 미래한국당이 30%가 넘어간다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의 성동규 원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